안녕하십니까.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우리 이유택 교수님하고 함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유택의 청년 희망,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이유택 교수님의 얘기를 잘 쫓아오시면서 희망을 한번 품기를 바라면서요, 이유택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혁신의 원천 3탄이네요. 현재의 불완전한 프로세스로부터 오는 혁신의 기회. 역시 여전히 어려운데요. 역시 우리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이고 또 프로세스를 우리가 많은 대화 속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개념적인 면에서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보통 모든 일에는 인풋, 그러니까 투입되는 자원이 있고요,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물, 그걸 저희가 영어로는 인풋, 아웃풋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인풋은 아웃풋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인풋, 산출물이 들어가서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또 일련의 어떤 행위나 액티비티를 거쳐서 아웃풋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아웃풋, 인풋,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저희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들을 저희가 이제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인풋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인풋을 섭취하면 아웃풋이 자연현상으로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우리 신진대사를 통해서 우리 장의 여러 가지 기능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듯이 모든 과정에는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화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을 인풋으로 본다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는 말을 들었어요. 저한테 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 말을 듣고 귀로 일단 듣겠죠. 귀로 들으면 뇌에 전달이 돼서 이 말이 고운 말인가 나쁜 말인가 판단이 되겠죠. 만약에 고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감정이 상하겠죠. 그 감정의 신경이 다시 뇌로 전달돼서 나는 다시 가는 말을 이렇게 뱉어내야 되겠다라고 제 입에다가 전달을 하면, 명령을 하면 제 입을 통해서 또 가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의 프로세스들, 듣는 인풋을 통해서 내어뱉는 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인풋, 투입과 아웃풋, 산출물, 그리고 그 과정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풋과 아웃풋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인풋에 만약에 불완전하면은 아웃풋도 불완전하겠네요. 그러면은 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과연 혁신의 방법이 나오는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풋 자체가 좋지 않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 자체는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참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환이 되고 또 좋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들도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는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교육 전의 프로세스에는 모름이 현재 상태였는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인풋이 꼭 좋지 않아도 아웃풋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입물이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산출물의 퀄리티도 좋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굉장히 아주 중요한 테크놀로지로 우리 삶에서 또 앞으로의 시장에서 유망받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이기도 하죠. 그런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일상적인 행동에서 만들어내고 SNS 활동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인풋이 돼서 AI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 자체가 퀄리티가 좋지 않은 데이터가 만약에 AI에 들어간다든지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웃풋이 좋지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도 산출물을 좋게 만들려면 기존의 투입물도 되게 좋은 그런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투입물을 넣어야 되고 프로세스도 잘 정형화되고 표준화되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프로세스가 인풋도 좋아야 되고 아웃풋도 좋아야 되지만 이 프로세스가 또 불확실하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일례로 과거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출장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번은 여름에 출장을 오게 되었어요. 여름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하루는 일을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 미국의 큰 브랜드를 가진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가 판매점이 있길래 잠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을 여름이라서 아이스크림을 컵에다 이제 큰 컵에다가 하나를 사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들고 가려고 그러다가 이 컵에 그래도 먼지도 안 묻고 좀 덜 녹게 하려고 아이스크림 컵을 하나 더 달라고 그 지점에 있는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컵 하나 좀 부탁해서 더 받는 게 큰일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하시는 분이 컵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컵 하나 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큰 혜택이 되는 일인데 그거 안 주는 거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을 부탁해도 그 가게에서 일하는 시는 분이 컵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유도 설명 없이 그냥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컵을 덮지 않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음이 불쾌한 것도 불쾌한 것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참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회사의 CEO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글로벌 회사인데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가진 배경에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뭐 누가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 아니랄까 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회사 CEO한테 편지를 썼죠. 참 신기하게도 그 CEO가 답장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요.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하더군요. 우리 회사는 어카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카운팅 시스템에 각 지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그날의 판매의 그 수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그 판매 수입의 돈과 남은 컵의 숫자가 맞는지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컵의 숫자가 하루 시작할 때 10개였다면 끝날 때 5개밖에 남지 않았다면 5개가 판매된 걸로 기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개가 판매됐으면 5개에 대한 자금이 수익이 어카운트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매치하기 위한 어카운팅 시스템으로 컵을 그렇게 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판매점에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컵을 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자,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의 어떤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프로세스는 아니었겠죠. 내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과의 컨택 포인트에서 어떤 불완전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런 편지의 소통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는 어카운팅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예에서 볼 수도 있듯이 프로세스에서의 불안정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서의 어떤 개선, 그다음에 혁신의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편지를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뭐라고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답장이 안 올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런 걸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좋은 경험 공유 감사드리고요. 이제 프로세스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사례 기반의 어떤 이해 도울 수 있는 글이 좀 얘기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편지야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또 정말 그런 어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객으로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업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을 들음으로써 기업인들도 새로운 어떤 그 고객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저희들도 기업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외로 제가 몇 번 편지를 써봤는데 많은 기업인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어서 그것도 참 좋은 어떤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또 프로세스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과거에는 이제 어떤 서류를 띄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는 데를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정부의 가장 작은 단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오피스가 되겠죠.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저런 서류를 띄고 했는데 요즘은 와서 보니까 e-government 시스템, 이-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제 프린터로 프린트까지 할 수 있어서 동사무소에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서류가 필요해서 띄러 갔을 때 그 서류를 만들러 갔을 때 거기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사무소로 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무소에서 또 다른 사무소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불안정성에서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부라는 이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의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이 정부 시스템이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 이 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그런 정도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정부 시스템은 하나의 프로세스의 불안정성에서 온 또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에서 온 하나의 혁신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에 방문하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뭐 일본에 큰 길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주택가에는 굉장히 아주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볼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거나 친구 차를 타고 그 골목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좁은 골목을 어떻게 이 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도 갖게 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골목이 너무 좁아서 내가 탄 차가 앞으로 갈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게 되면 이거 오두가도 못하고 골목에서 딱 맞닥뜨려져서 참 곤란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골목이 굽이 돼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오는 차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 골목들이 약 10세기 정도에 일본에서 마차들을 끌거나 수레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길들이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직까지도 보존이 되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이런 혁신의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1950년도에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많은 사고가 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반사경, 여러분 반사경 이렇게 불룩하게 돼가지고 반대쪽에서 오는 차 혹은 굽이가 있거나 커브가 있는 곳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을 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큰 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의 자동차 사고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반사경을 도입해서 골목길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골목의 커브 같은데 굽어진 골목에 붙여놓으니까 앞으로 향하던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언제 나타날지를 볼 수 있었고요. 굽어진 작은 골목에서도 상대쪽에서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그저 차를 앞으로 직진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 갈 수도 있고요. 좀 폭이 넓은 골목에서는 오른쪽으로 비켜놨다가, 물론 이제 일본은 반대쪽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좌측 통행이 되겠죠. 왼쪽으로 차를 파킹을 해놨다가 아니면 좀 양보를 해서 상대 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10세기에 만들어진 굉장히 좁은 수레길 정도의 통로에서도 아직도 차들이 운행을 하고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프로세스의 불안정 속에서도 이런 다양한 혁신들이 나타나서 그 프로세스의 불안정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세스의 불안전성.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혁신하려는 노력, 개선. 그건 어차피 이제 방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개선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것 같네요. 하여튼간 그런 상황을 그냥 안주하지 말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